네, 수업하겠습니다. 문제 12번 121페이지. 통설 판례 써보시고 그다음에 그 통설 판례에 따라서 사안 해결 써보세요. 모르겠으면 빨리 봐. 본론에. 자, 같이 보면 세 번째 줄에 갑이 4월 1일 을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처분 후 7월 17일 날 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과 관련해서 동거부 처분은 적법한가? 처분 후 법이나 사실이 변경되면 쟁점이 뭐죠? 위법 판단의 준시, 통설 판례, 처분설. 처분설 첫 번째 줄에 2월 1일 날 여관 구법에 의하면 기속행위였었는데 재량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건축 허가가. 근데 두 번째 줄에 2월 10일 날 처분 당시에 세 번째 줄에 거부 처분할 때 2월 10일 거부 처분할 때 기속행위가 나중에 재량으로 바뀌었을 때 위법 판단의 준시 거부 처분설. 처분 당시의 법은 기속행위이고 사실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으니까 처분설에 의하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이거 쓰는 거죠. 위법 판단의 준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처분 후 판결 시 사이에 법 사실이 변경됐을 때.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참고로 건축허가는 원칙 무슨 행위예요? 기속행위. 그래서 11조 1항에 건축허가는 원칙 기속행위인데 사항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행위? 재량이다. 위숙시설. 나이트클럽에 간다. 위락시설. 눈 맞아서 모텔 간다. 숙박시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안 했나? 넘어가죠. 문제 15번 137페이지. 역시 본론 쓰시고 목차 쓰시고 사안 해결 써보세요. 137페이지. 문제 15번.
복차는 항상 두 문자 쓰시고 사안 해결 풀로 쓰세요. 자, 같이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사업인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밑에 줄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하자가 중대 명백함 인정했다. 그래서 사정 판결의 요건 처분이 위법함이 인정되었고, 다만 판결 시에 무효 확인 판결하는 것이 공공이 부적합하다는 이유, 공공원이 부적합성 인정됐다. 그래서 사정 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가 이제 사안 해결의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쟁점, 핵심 쟁점, 무효 확인 소송에서 2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 부정설이 타당하다. 세 가지 논거,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 두 번째,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유지킬 처분이 없다는 점. 세 번째,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설 판례에 의하면 인용을 해야 되겠죠. 인용. 근데 기각했으니까 기각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사정 판결 쓰고 핵심 쟁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28조. 로마자 2번 의 취지. 로마자 3번이 뭐죠? 요건. 항상 의 취지, 요건, 이제 절차는 특별한 게 없고 요건, 그 다음에 이런 요건을 갖추었으면 효과, 사정 판결의 효과. 1번 조문에 없는 거 처분이 유지된다. 2번 1항 단서. 주문에서 위법을 명시하고 2항 손해 등을 사전 조사해서 사망, 손해배상 소송 등을 병합해서 제기해서 이길 수 있게 만든다.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 소송의 경우이고, 그 다음 목차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가능한지 여부. 이게 핵심.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인정이라는 거 토지 수용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 조, 협, 제에서 사업인정에 대한 문제예요. 좀 이해 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형성력은 조금 봤었죠. 141페이지. 형성력의 내용 두 문자 써보세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의 내용 두 문자. 소협 3이죠. 소협 3. 142페이지 3번 소급표. 과거로 돌아간다. 협의 형성력 네 번째 줄에 법률관계 발변소를 가져온다. 거기 발생은 이제 배웠으니까 네 번째 줄에 발생은 의무 이행 소송이 인정된다면 처분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없었던 허가 생기잖아요. 그게 발생이야, 발생. 변경은 일부 위법의 경우에 400이 취소되면 변경되는 거지. 변경 판결. 전부 위법이면 취소하니까 소멸이 갖고 오는 거지. 그게 형성이야. 그래서 취소송은 무슨 송이죠? 형성송이야. 통설 판례. 형성력이 있으니까. 조문에 있는 건 소협 3 중에 뭐만 있어요? 3자요. 4번에 3자효만 있는 거예요. 4번에 3자효. 취소 판결의 3자효. 양가로 1번에 네 번째 줄 29조 1항.
형성력. 29조 1항 형성력. 그 다음에 뭘 정리했었죠? 30조 기속력 144페이지. 제가 문제에는 일부러 이 쟁점을 안 써드린 거예요. 연습하라고. 쟁점을 기속력을 써버리면 이 선입관이 빡 들어갔고 딴 건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목차에만 기속력 형성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17번 양가로 1번 했었죠? 목차 쓰시고 사안 해결 써보세요. 자, 핵심되는 부분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취소 판결 끝부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행정청이 새로이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하면 당연모의 위법인지 위반하지 않는 다시세의 경우인지. 그래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행정청 얘기가 나오면 다 기속력이 기속력. 근데 기속력이 목차가 의 취지 그다음에 성질 특수효력설에서 넘어가서 기속력의 범위 객주시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핵심인데 내용 반원제 중에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죠? 침익적 처음에 두 번째 줄에 처음에 처분이 등록 취소 처분 침익적 처분이니까 반에 해당하고 1항 3조 1항 원상 회복 의무는 어느 경우에 쓰는 거죠? 돈 부과받고 납부했을 때 원상 회복 의무. 조문에 없지만 긍정설이 타당하고 개정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부와 관련된 재처분 의무는 30조 몇 항이죠? 2항.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반복금지 의무에 위반된지를 보면 양가로 1번에 청문을 거치지 않아서 취소된 것인데 두 번째 줄에 판결 확정 후에 청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세 중에 어느 경우에요? 시. 위법사를 시정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 위법사를 시정하였으므로 새로운 등록 취소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그 처분이 위법인지를 밝혀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사안 해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소법상의 제도의 목차는 집행정지가 가장 포멀한 건데 의, 취지, 성질, 요건, 절차, 잘못한 불복, 제대로 효과 이렇게 나가는 건데 기속력은 목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 조문 자체 목차가 숨어 있죠. 3조 1항에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 이거는 기속력의 목차 중에 무엇이에요? 범위지 범위, 주관적 범위. 조문에 30조 1항에 조문 보면서도 목차가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3조 1항에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다시 처분하는다. 재처분 의무니까 반원제 내용 범위 내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기성유예 위반하면 당연무효 위법 판례, 위반하지 않는 경우 판례 다시세.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151페이지. 이거 알려주면 안 돼. 151페이지. 151페이지 사안 해결만 써보세요. 151페이지에 18노무. 이거 했었잖아요. 사안 해결만 쓰세요. 지문을 활용했잖아. 지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원래 안 나와 있어. 나왔잖아. 본인이 이렇게 했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를 다른 어쩌고저쩌고 써야지. 자, 물음 2. 반려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확정된 다음에 행정청 얘기가 나오면 기속력인데 반원제 중에 뭐죠? 재처분 의무 30조 2항상의 재처분 의무. 이유는 처음에 처분이 거부 처분이니까 위에 안 봐도 행정청이 취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기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다시세인데 얘는 다에 해당해. 다른 처분 사유. 즉 지침이 법인데 이 법에 따른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위한 또 다른 요건. 앞에 거부한 게 1호 사유라면 2호 사유, 2호 요건으로 거부했다 이런 뜻이에요. 2호 요건으로. 그래서 다른 요건인 이러이러한 것으로 거부한 것이므로 다른 처분 사유로 거부한 바 이 거부 처분은 재처분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쓴 거죠. 그다음 153페이지의 문제도 했었죠. 2, 3노무 문제. 이, 3노무 문제 로마자 목차 달고 사안 해결 써보세요. 항상 마지막 지문 자체가 목차라고 했잖아요. 153페이지. 로마자 목차만 같이 해보면 물음 2. 갑이 1차 결정에 대해서
취소홍이 아니라 이제 무효확인소송 오면 이제 이런 데 밑줄이 가 있어야 돼. 취소홍이 아니니까 무효확인소송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인정돼서 청구를 인용 판결이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다음에 A씨 행정청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행정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속력이죠. 기속력 반원제 중에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차 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결정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갔으니까 처음에 처분이 무슨 처분이에요? 여섯 번째 줄에 가로 안에 1차 결정 앞에 1교시 한 거잖아요. 1교시에 제외하는 대상자 제외하는 거부 처분한 것이고 6월 28일 날 통보되었다. 1차 거부, 그 다음에 2차 거부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아까 1교시 했었잖아요. 그럴 때 요 1차 거부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갔는데 따라서 기속력은 3조 2항에 무슨 의무이다? 재처분 의무이다. 무효확인 소송도 38조 1항에서 30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로마자 2번에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거와 관련된 목차 제목이 뭐예요? 기속력 중에 뭘 쓰는 거예요? 핵심? 재처분 의무.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하위하는 거니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려면 무슨 행위가 되죠? 기속행위.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는 수익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재처분 의무의 내용에서 밝혀주면 고득점이다 이 말이에요. 기속행위라면 선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처분의 의무이기 때문에 특정 처분의 의무, 선정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재량이라면 위법사유 시정에서 적법 재량 행사할 의무다. 그래서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목차는 그러면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인용 판결이 확정돼서 재처분 의무가 나왔는데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죠.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법상 강제수단이 뭐냐? 집행력 간접강제 쓰라는 거죠. 로마자 3번의 목차 뭐예요? 간접강제 34조 쓰란 얘기예요. 간접강제 써나갈 때 34조 의 취지, 다음에 요건, 다음에 절차.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잘못 나오면 불복, 제대로 나오면 인용결정 강제 추심하고 그 다음에 인용결정 후에도 배상명령 다음에 이행하면 강제 추심 더 이상 할 수 없다. 판례 써주고 조문에 없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이 사안은 이제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무효확인 소송에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38조 1항에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긍정설이 있으나 절차 법정주의 원칙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판례 개정안 도입하고 있다. 이거 써주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이제 문제 18번에 간접강제는 사안 해결만 써보면 된다. 이 문제에서 이미 간접강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 18번 156페이지 사안 해결.
지금 보면 이 문제는 이행시 문제인데 A급이고 이제 간접강제가 25년에 떴기 때문에 나왔지만 여전히 A급이고 물음 1에서 뒷부분에 보면 간접강제를 신청했을 때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간접강제 의 취지 다음에 요건은 반드시 써라. 요건 재처분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이고 불이행에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 기존에 위반해서 당연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이행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 새로운 거부 처분이 기존에 위반하지 않을 때 다시세의 경우다. 다시세의 경우인데 사안은 세의 경우다. 세. 그래서 물음에 보면 이 국어예요. 새로운 2차 거부 처분. 그러니까 간접강제가 나오려면 전제가 거부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 네 번째 줄에 10월 9일 날 거부 1차 거부했는데 그 밑에 줄에 취소송 제기해서 그 밑에 줄에 인용 판결이 나왔고 그 밑에 끝에 줄에 확정되었다. 거부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1차 거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거부가 나온 것이 즉 반가로 1번에 새로운 2차 거부 처분이 확정된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갑이 그렇게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서 신청했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그럼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위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아래서 세 번째 줄에 2차 거부를 할 때 이 법에 따라서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10월 26일 날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게 법의 변경으로 볼지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볼지는 뭐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느 경우로 보든 다시세 중에 무엇에 해당해요? 세. 10월 9일 날 거부 처분 후에 사실이 변경돼서 새로운 거부 처분한 것이므로 재처분 의무 이행이다. 사안 해결 쓸 때 재처분 의무 이행이다. 따라서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용 불가능하다. 이게 사안 해결이죠. 자, 169페이지 문제 21번. 역시 목차 사안 해결 써보세요. 항상 마지막을 잘 봐야 돼. 마지막을 먼저 보고 위에서 스킵해 와야 돼. 추론한 다음에. 자,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 갑의 난민 인정이 수익적 처분인데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 중에 핵심 단어 잠정적인 갑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 잠정적인 수단, 가구제 수단을 써라. 소송법상의 가구제 수단을 써라. 로마자 2번은 뭐죠? 23조 2항 이하의 뭐야? 집행정지. 즉 집행정지에서 써줄 내용은 핵심 단어, 핵심 쟁점, 거부가 집행정지 대상 실익이 있는지 여부. 처계적 2번 획인공 요건은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거기서 거부가 집행정지 실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에 의하면 23조 6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3조 2항 재처분임을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시수익적 처분이 나올 수 없으므로 실익이 없다. 판례 부정설. 예외적 긍정설도 원칙 부정설. 그래서 임시 난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있는
의무행 가처분을 준용해서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로마자 3번의 목차는 가처분 준용 여부, 가처분 준용 여부. 판례 부정설. 법원이 법을 집행하게 되면 형식적 권리분리 원칙에 반해서 부정한다가 핵심 논거. 판례 부정설. 왜냐하면 임시 난민 인정을 법원이 해주거나 명하게 되면 행정법 집행을 법원이 하게 돼서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도 배웠으니까 로마자 3번 목차까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로마자 2번이 뭐라고? 집행정지. 로마자 3번은 가처분. 좀 더 쓰면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 여부. 로마자 3번은 가처분 준용 여부. 이해가시겠어요? 어쨌든 판례에 의하면 두 제도로 임시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의 목적은 중간에 임시난민 인정을 받고 싶은데 23조 2항을 통하든 가처분을 통하든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란 말이야. 특혜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이 문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항고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해서 문제 22번 117페이지. 양가로 1번 로마자 목차부터 써보세요. 간단한 거 아니야. 양가로 2번은 25년에 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이 A급이에요. 자, 질문 양가로 1번 보험료 부과 처분의 핵심 단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돈을 냈는데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 몇 조에 있죠? 행소법 행정소송의 종류 3조에 있다면 3조 1호가 무슨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인데 취소 사유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4조 1호에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그 가로한도 힌트. 제소기간 준수했으니까 그럼 취소송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자 2번 항고송 취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 기속력 중 돈 납부했으니까 두 번째 줄에 보험료 부과 처분했는데 전액 납부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기속력 중 원상회복 의무 인정 여부 긍정서에 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공단이 이행하면.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무슨 소송이에요? 1,000만 원 낸 돈 부당한 이득이니까 돌려달라. 부반소죠. 부반소는 1번 공권설이 있으나 사건설 이렇게 해도 되고 사건설이 있으나 공권설에 의하면 3조 2호에 무슨 소송에 해당하죠? 위법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에 대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하는 소송, 국가배상 소송이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다. 손해가 아니라 낸 돈을 돌려받는 부반소다. 부반소.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써야 될 내용은 이게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살아있으니까 공정하다는 효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판례 민사법원이 요 과세처분의 취소 위법을 심리할 수 있느냐. 위법성 확인의 경우에 효력부인의 경우에요. 효력부인의 경우죠. 위법성 확인은 국가배상소송이니까 부반소가 효력부인이잖아. 그래서 유효성이 추정되는 공정력이 요 부반소 법원에 미침으로 구속함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돌려볼 수 없다. 이거 쓰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핵심은 이제 무효사유라는 거예요. 무효사유. 무효사유니까 로마자 2번이 뭐죠? 무효확인 소송. 로마자 3번은 부반소. 그 부반소에서는 처분이 무효이니까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반소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간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25년도에 기출된 문제는 무효 확인 소송을 쓰라는 얘기죠. 로마자 2번에. 무효 확인 소송 요건에서 1번 뭐죠? 써보세요. 로마자 2번에 무효 확인 소송의 아래배 숫자 1번.
확인의 이익의 필요 여부죠. 확인의 이익의 필요 여부. 소송 요건 확인의 이익. 98내에는 이걸 확인 소송으로 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즉 부반소 이행 소송이 있으니까 따라서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 각합 판결. 긍정설에 의하면, 현재 판례에 의하면 공항기회권 예컨대 형성소송, 항고소송, 형성소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조 확대 등을 이유로 따라서 확인이익 불필요하다. 부정설. 그러면 소액 등이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번안심리에서 무효사유가 인정되니까 아라비아 숫자 2번 써보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논증해야 되잖아. 다 써본 거죠? 역시 기속력 중 원상회복 의무 인정 여부에서 긍정설을 택해서 공단이 이행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 무효확인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안의 적용의 소결. 그 다음 문제는 194페이지. 나머지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거의 응용일 뿐이니까. 194페이지 23-2. 로마자 목차 사안액을 써보세요. 문제 지문 자체가 항상 목차라고 했었어요. 자, 로마자 목차 썼죠. 순서대로 가면 공장이 B라고 하면 B에서 현재 초과해서 주변 갑등의 호흡기 등의 중대한 법익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자 위해가 급박해지니까 주민 갑등이 자기의 수익적인 조업정지 명령을 환경부 장관 을에게, 원래 조업정지 명령은 재량인데 영으로 수축돼서 기속행위가 된다. 중위유. 이걸 신청했는데,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세 번째 을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부작위다. 부작위.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목차 제목은 부작위의 성부. 부작위가 성립하니까 이에 인근 주민 갑등이 항고송을 제기했는데 그 항고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작위 성부.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목차는 부작위 위법 승소해서 판결의 기속력. 그게 로마자 3번. 부작위 위법 확인송의 인용 판결의 기속력은 거부처분처럼 재처분 의무만 인정되는데 그 재처분 의무의 내용이 기속행위 경우에 소설, 특정 처분 의무설이 있으나 통설 판례 응답 의무설이 타당하다. 응답 의무설이 타당하면 권익구제가 로마자 3번, 4번. 그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 1번이 을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4조의 간접강제를 쓰는 것이고, 아라비아 숫자 2번은 재처분으로 새로이 거부처분을 하면 응답을 한 것이니까 기존계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권리구제가 우회적 한계가 있다. 그거 쓰는 거죠. 응답 의무서를. 이거 미기출 특 A급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문제 197페이지 문제. 문제 24번. 로마자 목차 쓰고 사안행을 써보세요. 로마자 목차는 간단하니까.
지금 4조의 취소 1호, 2호 무효확인, 3호 부작위 확인성 관련 핵심 쟁점을 받고 그 다음 4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 세 줄에서 뭐 두 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본질적인이죠. 두 번째 줄에 본질적인 무엇에 대한 본질적인, 첫 번째 줄에 거부에 대한 본질적인 본안소송 구제수단, 그건 이제 로마자 2번 의무 이행성의 인정 여부, 로마자 2번. 그 다음에 임시적 구제수단 가구제, 로마자 3번. 아라비아 숫자 1번에 쓸 게 뭐예요?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 여부. 판례에 의하면 거부를 정지시켜서는 이 사안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8조 2항에서 가처분의 준용 여부, 판례, 부정설, 형식적 권리분리 원칙에 반함으로 부정한다. 그러니까 집행정지나 가처분은 임시적 구제수단인데 본질적인 구제는 되지 못한다. 이거 써주는 거죠. 이제 앞에 있는 거 건축법상의 요건, 철근 내기 요건을 갖추어 허가, 원칙으로 기속해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거부는 위법하다. 위법하니까 구제수단, 이런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문제 27번 212페이지. 역시 목차 로마자 사안 해결 써보세요. 뭐 이거 사안이 간단하죠. 두 번째 줄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갑이 동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처분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취소송이고, 질문은 그 위법한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세 번째 줄에 발생한 손해 2천만 원에 대한 소송은 국가배상소송인데, 그 국가배상소송이 판례에 따르면 사건설 민사소송이지만 다설에 따르면 공권설 당사소송, 다설을 택해야지만 당사소송으로 관철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쓰려면 민사소송과 당사소송의 구별, 법률과에 관한 소송의 구별이 로마자 2번, 1번, 2번 써보세요. 로마자 2번에. 목차만 쓰시라고. (1번의) 양소송의 의, 뭐 빠져도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사법관계, 공법관계 구별 실익은 방절실, 방법,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절차법이 행정법이냐 민사법이냐, 실체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주리 건복인데 다 일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수적 준설에 의한다. 근데 개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뭐냐, 로마자 3번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상 실형수단, 이 로마자 3번이 핵심이다. 거기서 공권설을 택하라는 거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의 항고송과의 차이점은 가점, 로마자 5번의
판례에 의하면 다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활용론을 써줄 때 현상 유지설이 있으나 활용하자 3설을 택하셔가지고 그다음 로마자 6번에 동그라미 2설 공권설에 의하면 갑은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30-1번. 238페이지. 좀 쉬었다죠.